안녕하십니까. 폴리우레탄 성형기술연구소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연질 폴리우레탄 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기초화학 부분입니다. 일단 앞부분에 보통 이제 이 자료 보면은 초반부에는 이렇게 화학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연질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긴 들어가는 도입 부분인데, 주로 이제 연질이란 개념보다 그냥 일반적인 폴리우레탄 폼에서 기초적인 화학 공부를 하게 됩니다. 원본 자료는 이거고요. 다우에서 만들어진 자료고요. 저는 이제 PDF로 가지고 있지만 인터넷에서도 볼 수 있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PDF 자료는 이거고요. 현재 이 자료 가지고 번역을 해가면서 본문을 번역을 하면서 필요한 키워드를 뽑아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넷에서 이 원본 자료를 보시려면 여기가 있어요. 이제 스튜도큐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자료를 보시면 돼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면 연질 피부폼 해가지고 이 자료에서 이런 그림이 나와요.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본문이 있어요. 본문이 있는데 이제 그 폴리우레탄을 고분자의 하나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보면 폴리우레탄이라고 하는 고분자 플라스틱에 연질이 들어가고요. 연질인데 폼이죠. 폼의 형태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 브랜치가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폴리우레탄이라고 하는 큰 카테고리 안에서 크게 연질, 경질, 케이스 이렇게 나뉘고 그 중에 연질인데 연질이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화학적인 부분, 그 다음에 고분자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이제 이 반응물 이제 A, B인데 이소폴리올이죠. 이소폴리올이 믹싱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미지화 해놨죠. A, B 두 개를 믹싱을 해가지고 이렇게 고분자 덩어리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 덩어리를 블록으로 만들어놨죠. 이 이미지를 형상화시키는 거예요. A, B, N 블록 코폴리머 이렇게 해서 블록 코폴리머는 이제 반복 구조인데 이런 느낌이에요. 자, 이것도 찾아놨어요. 좀 쉽게 보려고. 이런 느낌. 이게 이제 요거랑 요거랑 이렇게 반복되는 거죠. 이렇게 반복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이소폴리올 두 가지. 적어도 두 가지. 이렇게 길게 이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브랜치로 갖다 붙을 수도 있고, 이렇게 반복해서 붙을 수도 있고, 교대로 또는 이렇게 세 개, 두 개, 한 개, 두 개, 세 개, 한 개 이런 식으로 교차로 할 수도 있고 이런 형태가 이제 블록 코폴리머의 일반적인 예죠. 그리고 이걸 공중합체라고 이렇게 돼요. 공중합체 이런 고분자에서 다루는 용어인데 그래서 이제 이소폴리올이 이렇게 공중합체 형태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A, B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굉장히 많은 가능한 어플리케이션 응용 분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덕션 스케임 이건 이제 생산안 원료에 따라서 그 다음에 생산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두 가지 그래서 폴리우레탄이 이제 이렇게 다양성이 있고 되게 흥미로운 분야다 라는 얘기를 해놨죠. 딱 서론에 맞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응용 분야에서 연질 폼이 있는데 이제 이게 이소폴리올이 거의 이제 대부분 이제 메인이죠. 그 다음에 이소시아네이트. 이소시아네이트도 주로 이제 TDI 쪽이죠. TDI 쪽. 이렇게 메인이 돼 있고. 그래서 포션을 나눠 놨는데 한 60%가 가구 쪽에 쓰이고요. 35%가 자동차, 운송, 자동차만 있는 게 아니고 비행기도 있고 기차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 차에 해당하는 것들. 그래서 이제 이 자동차 이렇게 해놨는데 그냥 여기다 이거 넣어도 상관없는데 시팅, 뭐 트림 이렇게 해놨는데 내외장재죠. 그냥 내외장재 굉장히 많아요. 쭉쭉 보면은 그냥 이런 식으로 늘 말하죠. 저는 차에서 무기물을 제외한 유기물은 거의 대부분 폴리우레탄이다.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뭐 PP, 뭐 카보네이트 뭐 이런 거 못 써요. 왜 못 쓰냐고요? 부딪히면 충격을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그래요.
가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가구도 그런 거 못 쓰고 폴리우레탄 이런 거 쓰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패키징 이런 거 이제 그 전자제품 같은 거 이런 거를 이렇게 쌀 때, 포장을 할 때 그런 거. 일렉트로닉스 나왔죠. 이렇게. 그다음에 스포츠도 있고 토이, 용구, 왕구 이런 것도 있고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이게 이제 제가 입사해가지고 첫날 교육받을 때 들은 말이에요. 어떤 말이냐면 깃털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깃털. 연질폼의 솜털처럼 부드러움. 그 다음에 엘라스토머, 기포가 없는 주물의 고강도. 그러니까 돌덩이보다 단단한 폼. 솜털, 돌덩이 그 사이에 있어요. 폴리우레탄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응용 분야가 있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폴리우레탄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맞아요. 웬만하면. 근데 이제 다른 고분자에 비해서 특징이 있고 그 특징에 맞게 또 가격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걸 다 그냥 폴리우레탄으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고분자는 다 폴리우레탄이냐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질은 이 두 가지가 메인 반응이죠. 발포제를 물로 쓰기 때문에 우레아가 있고 이산화탄소가 나와서 발포가 돼요. 지금 갑자기 이제 화학 시간으로 됐는데 이 지금 강의 자체가 화학 강의예요. 보통 이제 폴리우레탄 성형 기술 하면은 거의 대부분 챕터 1에 화학을 얘기해요. 성형 기술, 발포기, 뭐 기계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화학을 얘기해요. 항상 이런 접근을 해요. 이것도 선입관인데 제가 보기에는 화학부터 얘기하고 이렇게 넘어간다. 근데 우리가 입사해가지고 폴리우레탄 제품 만드는데 누가 화학 생각하나요? 기계부터 다루지. 그렇죠. 원료 다르고 기계 다르잖아요. 그 안에 보이지도 않는 화학기호 이게 의미가 있나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정도는 알고 넘어가야 된다 해서 기초 화학을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NCO하고 OH, 그 다음에 NCO하고 H2O 이런 것들이 반응해서 뭐가 되는데 첫 번째로 요 표가 나와 있어요. 요 표가 이제 화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한테 되게 어려운데 그래도 그냥 이해하기 쉽게 어떤 설명을 해 보자면 NCO하고 반응하는 어떤 놈들은 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 중에 하나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소시아네트하고 반응하는 폴리올 속에 이런 종류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냥 폴리올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연질도 마찬가지죠. 연질 폼에도 폴리올이 있고요. 폴리올 안에 아민도 있어요. 아민. 가교제, DOA 같은 거 가교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아민 말단으로 돼 있는 폴리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물도 쓰이죠. 당연히 발포제로 물이 쓰이고요. 그래서 요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우레아라고 써 있는데 얘도 지금 NCO 반응해요. 얘가 끝난 게 아니에요. 우레아가 돼 있으면 얘도 또 NCO 반응해요. 우레아가. 그 다음에 여기 뭐 터시아리 하이드록시 뭐 이런 것도 있고 우레탄도 있어요. 우레탄도 또 NCO 반응해요. 그 다음에 아미드 이것도 우레탄하고 반응해요. 근데 이제 여기 오른쪽에 있는 숫자가 있잖아요. 이 숫자가 뭐냐면 속도 상수예요. 반응 속도 상수. 그러니까 크면 반응이 빨리 가요. 반응이. 그러니까 NCO를 빨리 잡아먹는 거예요. 근데 숫자가 작으면 천천히 가요. 천천히 가면 뭐 해야 돼요? 촉매를 넣어서 빨리 보내줘야 되죠. 그리고 너무 작은 애들은, 이런 애들은 안 가요. 잘.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애들은 억지로 막 온도도 높여주고 그러지 않으면 안 가죠.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 상대적 반응 속도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rate라고 속도라고 번역을 하는데 사실은 이건 비율이죠. 비율. 영어 원뜻은 비율이에요. 그리고 여기 촉매 없이 25도씨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왜 비율인데 속도라고 얘기를 하냐. 이 화학 배운 사람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아는데 이게 없어지는 속도를 농도 B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NCO하고 얘를 집어넣어가지고 막 휘저어가지고 하면 NCO도 없어지고 얘도 없어지잖아요. 그럼 뭐가 생겨요? 이 우레아가 생기죠.
아민, 우레아가 생기는데, 근데 OH로 얘기해야 더 편한가요? 우레탄이 생긴다고 해보죠. 이거 이제 OH하고 NCO하고 반응시키면 얘 OH도 없어지고 NCO도 없어지는데 뭐가 생기냐? 이게 생기죠. 우레탄이. 그렇죠. 그러면 이게 생기는 비율, 그러면 이게 없어지는 비율이랑 똑같죠. OH가 없어지는 비율이랑 똑같죠. 하나는 생기고 하나는 없어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농도 B로 속도를 나타내요. 화학에서는. 그게 뭐 달려가는 속도 이렇게 이동 이런 게 아니라 농도로 이게 점점 농도가 줄어드냐, 농도가 높아지냐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레이시라고 해놓은 거고요. 하나씩 볼게요. 여기 보면은 1차 알리파틱 아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2차 알리파틱 아민. 그래서 보면은 1차 알리파틱 아민은 10만인데 2차는 2만에서 5만. 반 이하죠. 반 이하. 이 두 개가 반 이하예요. 그러면 여기 NCO가 딱 있어요. 그러면 얘랑 같이 섞여서 있을 경우 누가 먼저 반응해요? 당연히 10만짜리가 먼저 반응하죠. 얘가 다 반응하고 나머지 얘가 반응하겠죠.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 갑자기 아로마틱 아민으로 1차 이거랑 비교 본대요. 1차 알리파틱인데 여기는 아로마틱 아민이에요. 아민에 벤젠링이 달려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뚝 떨어져 가지고 200에서 300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10만인데. 그러면 요거랑 같이 있으면 얘는 반응 활발하게 하는데 얘는 안 해요, 안 해. 아예 안 하죠. 그런 느낌이에요. 아민도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잠시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NCO는 아로마틱이 있고 알리파틱이 있어요. NCO가 TDI, MDI가 아로마틱이죠. 그 다음에 HDI, XDI 이게 알리파틱이죠. 근데 TDI, MDI에 비해서 알리파틱 이소시아네이트는 엄청 반응이 느려요. 뒤집어지죠. 여기는 아로마틱이 굉장히 느린데 거기는 알리파틱이 느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하고 반대편이잖아요. 반대편은 거꾸로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1차 알코올이 있고 물이 있고 엑시드가 있고 세컨더리 알코올이 있어요. 요 밑은 반응을 거의 안 하니까 우리아까지만 빼고요. 우리아는 비유렛이라고 하는 게 되고요. 여기 밑에는 그냥 반응 안 한다고 그냥 보는 게 맞아요. 거의 안 해요. 고온에서 좋은 촉매로 때려 박아야 반응 가는 거예요. 그냥 포기한다 치고요. 근데 이제 부반응으로 조금씩 가죠. 왜냐면 폴리우레탄이 발열 반응이니까, 이따가 뭐 열량이 나올 건데, 발열 반응이니까 온도가 확 올라가요. 폼 내부에서. 그러면 이제 요런 애들이 찔끔찔끔 반응하죠. 찔끔찔끔. 그리고 그냥 이제 여기 무촉매에서 반응하는 애들은 여기 딱 10 이상 있는 애들, 요런 애들 보면 요런 애들끼리 비교를 해보자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폴리올 처방에서 1차 알코올 있죠. 이오말단. 그 다음에 물이 있어요. 물 발포제. 그 다음에 엑시드 있을 수 있어요. 엑시드. 그 다음에 발포제로 엑시드를 쓰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근데 뭐 거의 드물긴 하지만. 그 다음에 2차 알코올 있어요. PO 알코올. PPG.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게 PPG죠. 이게 30. 그 다음에 그거보다 카복실릭 엑시드가 더 빠르네요. 엑시드가. 엑시드가 반응이 늦어야 말 것 같은데 그게 맞기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엑시드는 이게 산이기 때문에 촉매가 아민이잖아요, 보통. 그래서 아민을 잡아먹어요. 그래도 이 자체로서는 얘가 반응이 빠르다는 개념으로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물이 그 위죠. 그래서 지금 PPG보다 물이 훨씬 반응이 빨라요. PPG보다. 물이 붙어가지고 카복실릭, 여기도 물이 일단 NCO에 붙으면 산이 형성이 되죠.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에. 산이 형성돼서 CO2가 날아가죠. 그때 요 산도 빨라요. 그러면 적어도 2차 알코올, PPG보다는 물이 반응이 빨리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거보다 더 빠른 게 1차 알코올이죠.
그거부터 빠른 게. 이건 2호 폴리올, 2호 캐핑 된 거. 마지막 벌단에. 그래서 요런 개념으로 봐야 돼요. 근데 어쨌든 카보릭실릭 액시드 같은 경우는 산이기 때문에 아민의 활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요게 꼭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꼭 맞는지는. 그래서 반응의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시 얘기해 주면 아민이 먼저 반응하고 그 다음에 알코올 중에 1차 알코올이 반응하고 그 다음에 물이 반응하고 그 다음에 2차 알코올이 반응한다. 이렇게. 근데 그 다음 이건데 비율이 뭐 100대 10대 1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누가 먼저 반응하냐. 근데 대체로 이렇게 이 숫자가 뒷자리 숫자가 0 개수가 비슷하면 경쟁 관계 좀 있고요. 이렇게 오더라고 한 숫자 100이고 여기는 10단위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면 얘가 거의 다 반응한 다음에 얘가 반응해요. 이렇게 배웠어요. 일반적으로 그래요. 이거는 이제 그 통계적 과학, 스태틱, 케미스트리라고 하는 거를 배우면 실제로 뭐 이렇게 가상으로 모사해보고 이런 게 있는데, 명확치는 않지만, 군집으로 반응을 시키는 그 학문이 있거든요. 명확치는 않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렇게 오더, 차수가 차이가 나면, 100단위, 1000단위, 만 단위, 10만 단위 이렇게 차수가 차이 나면, 요게 거의 다 반응하고, 이제 그 다음에 얘가 반응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촉매가 있거나 에너지가 높은 상황에서는 요게 이쪽으로 내려와 버리는 거예요. 얘가 올라가는 거고. 그러니까 막 반응하죠. 촉매가 있고 온도가 한 200도씨 그 다음에 강한 금속 촉매를 쓴다 그러면 요 밑에 0점 밑에 제외하고 요런 애들이랑 거의 그냥 다이 대 다이 맞짱 뜨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건 무촉내 반응일 때 이런 반응의 속도 차이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해봤는데 PPG 요거 있잖아요. 세컨다리 하이드록시. 요거가 이제 DPG 같은 경우 되게 이 명확한데 DPG하고 폴리머릭 MDI를 섞어가지고 놔두면요. 며칠 놔두면 층분리 가가지고 아무리 잘 섞어놔도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층분리 가가지고 반응 안 하고 있어요. 무촉매일 때. 이제 뭐 케바케죠. 왜냐면 불순물이 많으면 이제 반응할 수도 있죠. 다른 작용이 있으니까. 근데 순도가 높은 경우에는 그렇게 돼요. 반응 안 가요. 이렇게 무촉매일 때. 그래서 세컨더리 이 30이라는 숫자가 촉매가 없을 때는 그냥 0에 가깝다 이렇게 하면 돼요. 구구절절 말이 많았는데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이제 화학하는 사람들이 고민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 반응 가. 그래, 어떻게 가는 거야? 라고 이제 추정을 해보니까, 이런 애들이 나오죠. 공명구조, 레조넌스라고 하는 건데, 이제 자연 상태의 이소시아네이트가, 탄소, 질소, 산소, 이렇게 이런 덩어리로 돼 있는데, 거기 각각 위치의 전자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게 전자가 이렇게 돼 있더라. 탄소 쪽에 전자가 부족하고 질소에 전자가 많이 가고 또 이쪽은 또 탄소에 전자가 부족하고 산소 쪽에 전자가 많이 가고 그래서 이제 순위를 매겨보니까 탄소가 전자가 제일 적고 그 다음에 질소, 그 다음에 산소는 전자가 허벌나게 많이 가더라. 이게 그냥 전자를 빨아먹는 놈이더라. 그러니까 이제 탄소 여기가 이 전자가 없으니까 이게 이제 핵이 노출된다고 그러는데 핵이 노출된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게 전기 상태로 보면 이 음극, 양극 기자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플러스가. 그러면 이제 음양의 법칙에 따라 마이너스가 오면 이제 친한 척 하는 거죠. 마이너스가. 근데 마이너스가 누구냐? 전자가 많은 놈이죠. 그러면 이 보면은 여기 이놈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전자 많고 여기는 비어 있잖아요. 그러면 친구가 와가지고 여기를 치면은 이게 반응이 가죠. 그래서 이소시아네이트는 변질이 가요. 근데 폴리머릭 이소시아네이트는 옆에 이제 친구들이 방해물이 있어가지고 잘 변질 안 가는데 모노메릭 MDI는 기본적으로 생산하고 그 다음날부터 계속 변질이 가요. 그걸 다이머리제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정하다. 그런데 여기 얘가 이 친구가 이렇게 치면 또 떨어져요. 다시 에너지가 좀 있는 상태에서 그 가역이잖아요.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셀프 리액션이 됐다 안 됐다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이 OH가 오면 다르죠. OH는. 그래서 여기 제가 요걸 가져왔어요. 이 폴리우레탄 반응을 이렇게 다른 데서 가져왔는데 얘도 그런 현상이 있어요. 얘도 이제 여기에 CH2가 있는데 이 놈이라는 특징이 뭐냐면 여기 산소에다가 전자를 많이 줘요. 예, 밀어줘요. 이런 땡겨갔잖아요. 이렇게 산소가 탄소 걸 땡겨갔잖아요. 예, 땡겨갖고. 그러니까 이 산소가 탄소 걸 땡겨가니까 땡겨오는 놈만큼 얘네들은 이렇게 더 줘요. 그러니까 얘가 전자 더 많은 거죠. 더 많아요. 그래서 얘가 여기를 빵, 이 플러스 있는 데를 빵 때려가지고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를 이 뒷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뒷장에서. 나 앞에서 설명 다 했죠. 그래서 부가, 어디션, 더해지는 거죠. 뭐 더하고 빼고 해서 뭐가 나오고 그런 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어디션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액티브 하이드로젠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OH나 NH 이렇게 수소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요거를 요 통으로 봤을 때 요게 이제 수상기가 또 아민가 이런 건데 요게 이제 수소, 이 수소가 액티브 하이드로젠이라고 하는 거고 그 옆에 붙어 있는 산소 질소는 전자가 풍부해서 왜 떨어지면 이 프로톤이라고 해서 이제 양성자 그러는데 수소 플러스 이온이 되는 건데 전자를 홀라당 얘가 집어먹고 전자가 많아져 가지고 여기 전자가 부족한 상태에 여기 부족하잖아요. 여기 플러스 여기도 플러스 이쪽으로 가는 전자 부족하죠. 근데 이쪽으로 있을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 돼요. 얘가 엄청 많이 빨아먹으니까 전자를. 그래서 이제 반응이 이렇게 돼서 이제 아민 쪽으로 수소가 달라붙고 해서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전자 공유 그룹 여기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전자를 빨아먹는다 그러면 withdrawing 이거는 이제 withdraw라는 단어는 그 은행에서 돈을 인출한다 뜻이에요. 잡아 당겨서 가져간다는 거죠. 인출 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도네이팅이 준다 기부한다는 거죠. 도네이트가 기부잖아요. 네, 기부한다. 그래서 전자를 주는 그룹. 그래서 요런 그 화학적인 메커니즘은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이제 추정을 해서 이렇게 설명하니까 이렇게 설명하니까 너네들 이해하기 편하지. 되게 어려운데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근데 공부 깨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되게 이해하기 편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이 실제로 이제 엔쇼하고 OH가 반응을 잔기해서 하는데 그거를 이제 해몽을 하는 거죠. 꿈을 꿨으니까 해몽을 하죠. 네. 근데 이제 이게 뒤집어져 가지고 폴리우레탄 성형 하는 사람들이 분량이 나면 해몽하는데 꼭 가짜 기술을 가지고 해몽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작용하는 것들이 뭐냐면 이게 이제 이 전자를 밀어주고 당겨주고 하는 이 힘이 어떻게 걸리느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것처럼 하나가 반응을 했어요. 하나가 반응하면 우레아 아니면 우레탄이 됐는데 이것도 반응이 끝이 아니고 하나 더 간단 말이에요. 반응이. 왜냐하면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우레탄에 촉매가 있고 열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무촉매하고 달라요. 촉매가 있고 열이 있으면 얘네들도 이제 활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활성을 갖게 돼서 반응하면 부반응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게 이제 뷰리아다고 알루파네이스라고 하는 부반응 물질이 생기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얘기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반응하면, 여기 이렇게 마이너스 삼각형 모양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잖아요. 마이너스 삼각형. 이게 뭐냐면, 열이 난다는 뜻이에요. 열이. 보통의 경우에 화학은 뭐가 들러붙고 끊어지고 하면은 이 열이 들어가고 나가고 이 현상이 일어나요. 끊어지고 들러붙어. 보통 끊어지고 들러붙죠. 순서로 치면. 끊어지고 들러붙을 때, 끊어질 때 에너지가 나와요. 근데 다시 들러붙을 때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때 플러스 마이너스 합이 에너지가 남으면 발열이 일어나요. 이게 보통 이제 폴리우레탄에서 일어나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어떤 만큼 발열이 일어나냐면 몰당 24kcal 나오면서 이제 열이 계속 생기잖아요. 그러면 촉매도 있고 열이 계속 생기니까 이제 반응이 이제 완전히 활성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폴리우레탄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죠. 알코올하고 반응할 때 NCO가 그때는 이제 이 우레탄이 되고 그 다음에 물하고 반응할 때 우레아가 되고 그래서 계속 들러붙어서 길어지고 해서 이제 점도가 하나 증가하고 그리고 물하고 반응할 때 탄산가스 CO2가 나오니까 발포가 되고 부피가 팽창하고 그래서 두 가지가 나오고 그러니까 고분자 측면에서는 분자량이 길어지고 이제 점점 액체에서 고체로 변해가는 거고 이제 부피 공간을 차지하는 측면에서 보면 부피 팽창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연질 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관능의 삼관능이 여기 보면 이제 글리세린 이니시에이티드 트리올이 이렇게 생겼죠. 삼관능 OH가 3개 있어요. 그리고 이소시아네이트는 2개 있어요. 그래서 2개와 3개가 반복돼서 이렇게 붙으면 이렇게 브릿지가 생기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이관능, 삼관능의 NCO가 사이에 끼어들어 가지고 이렇게 구조를 형성을 해서 이게 이제 폴리머의 가구 결합, 크로스 링킹이라고 하는 거죠. 크로스 링킹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계적 물성을 갖는 거죠. 요거를 NCO를 더 많이 가져가게 하면은 이제 더 단단해지는 거고 이렇게 글리세린 쪽에 분자량을 더 길게 하면 NCO가 상대적으로 적어지니까 더 플렉서블 하는 거죠. 연성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자, 정리하자면 연질 폴리우레탄 폼에서 기초화학인데요. 연질만 꼭 해당되는 건 아니고 폴리우레탄 폼 또는 난폼에 해당되죠. 그래서 폴리우레탄 리액션 NCO하고 OH가 반응하는 폴리우레탄 반응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이 OH가 이제 일반적으로 액티브 하이드로젠이라고 하는데 OH만 있는 게 아니고 NH, COH도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 어떤 형태로 화학 구조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반응 속도가 달라진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친핵성 그룹. 여기 NCO에서 탄소가, 핵이 노출되니까 이거랑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OH. 그걸 이제 친핵성 그룹이라고 하죠. 뉴크레오필릭 그룹. 그리고 이제 부가 반응, 어디션 반응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메커니즘으로 볼 때 전자 밀도에 의해서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고, 그리고 이제 발열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 결과물로 폴리머 가교 결합이 일어나서 3차원 구조가 돼서 이제 물성, 기계적 물성을 띈다. 여기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 다음 계속 이어서 이제 연질 폴리우레탄에 대해서 쭉 연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